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유학을 보내놓고 유학원에서는 그냥 유학 수속만 해주고 관리를 안 해준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물어보는 것도 그런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지금 그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는 케어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말하면 이 케어 서비스가 학부모님이 아이를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놓고 아무런 걱정 없이 계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무슨 밀착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베이비시팅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그랬을 때 제가 홈스테이 집으로 막 뛰어가서 그 아이를 챙겨주고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케어 서비스가 아이들이 뉴질랜드 유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근심 걱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습 관련된 무슨 상담이라든지 진학 상담, 그리고 또 이성 상담 같은 게 필요할 때 보통 저에게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화를 하면 1시간, 2시간, 때로는 막 3시간까지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단순히 전화 통화지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잘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나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특히 이성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은 따로 부모님들한테는 알려드리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학생의 편에 서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주고 상담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뢰관계를 좀 쌓아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심리학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리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전화가 30분, 40분 이렇게 통화가 끝나면 좋은데 짧게는 1시간, 2시간, 그리고 정말 길게 했을 때는 3시간도 좀 넘어갔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담들이 보통 입학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아이들이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물론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 걱정 없다, 괜찮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약간 그런 심리적인 상담도 필요하지만 약간 그런 케어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일단 제가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도 제가 보고를 해드리는데, 자잘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개를 좀 모아서 상담할 때 뭉쳐가지고 그냥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듣는 게 좋지, 조그만 거 있었을 때 또 전화 받고 뭐하고 하다 보면 괜히 더 신경 쓰이는,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심리 상담이나 진학 상담, 그리고 학습 관련해서 상담 외에도 가장 많이 있는 게 의사소통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홈스테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에 오게 되면 그 각 집마다 그런 규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홈스테이 집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 규율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약간 오해가 돼서 서로 뭐라 그럴까요? 아이는 또 거기에 대해서 위축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홈스테이 집에서는 제가 왜 말을 안 듣지? 아니면 제가 왜 우리 집의 규율을 안 따르지? 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면 제가 바로 홈스테이 집에다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메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홈스테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결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그런 케어 서비스를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케어 서비스 안에는 그런 상담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도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 입시 정보가 꼭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제 제자들이 뉴질랜드로만 대학을 간 게 아니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도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11학년 때부터, 아이가 11학년 때부터 그런 입시 관련된 정보를 조금씩 주거든요. 그리고 12학년 때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13학년 때는 캐나다 대학을 원한다 그러면 제가 캐나다 대학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주면서, 그리고 원서도 써주고, 만약 유럽으로 가겠다고 하면 유럽 대학에 대한 정보도 제가 주면서, 그리고 또 원서도 써주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이외에도 케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여기서 다 언급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를 유학을 보내놓고 마음 편히 계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게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케어 서비스를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제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유학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우리 학교로 아이를 보내십시오 라고는 안 하거든요. 아이에게 맞는 학교들을 찾아서 제가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제가 케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꽤 많은 그런 학부모님들이 신청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학원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게,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하루에 몇 시간씩 대화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물론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해외 다른 여러 나라의 그런 대학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유학원들보다 훨씬 낫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를 이미 뉴질랜드에 보냈는데 이런 케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는데요. 상담 신청에 관한 내용과 메일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